오늘은 경매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지역 또는 신도시 지구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건물을 말합니다. 2009년 법률 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피스 빌딩은 내부에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초기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취지는 영세공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입주기업에게는 매입 금액의 90%를 저리로 빌려주고 법인세, 취득세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반 공장은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도시 외곽 지역으로 밀려 교통이 불편한 반면에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적어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 들어서는 편입니다. 또한 일부 상업시설이 같이 입주할 수 있어 생활환경이 좋아 일반 공장에 비해 만족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PD수첩에서 공실지옥이 된 지식산업센터를 방송하였고 2023년 11월 17일 서울경제에서 지식산업센터 경매 8년 만에 최대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원인은 공급 과잉의 경기 침체, 거기다가 창업 열풍이 꺾이고 폐업이 늘어 공실률이 치솟는 가운데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갑자기 애물단지가 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과잉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택지지구 내에 들어서고 기존 공장들에 비해 면적 사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및 공공기관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매우 좋아합니다. 일반 공장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에 입주해야 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및 택지지구를 개발하는데 100% 아파트를 짓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고 이른바 자족 기능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특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호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과밀 억제 권역이라 공업지구 설정이 제한되고 일반 산업단지를 짓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률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었으며 수도권 지식센터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일환이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지원이 강화되고 2020년 3분기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가 32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종부세,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 갈 곳 없는 부동산 유휴 자금들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영세기업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둔갑되어 엄청난 투기 수요가 들어옴으로써 2018년 분양가에서 2021년에는 2배, 3배의 차익을 올려주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셋째, 건설사와 시행사가 규제가 심한 아파트보다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덜 힘들고 수익성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지자체와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지는 결과로 너도 나도 쉽게 지식산업센터 인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기만 하면 완판되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넷째로는 분양가격이 10%만 가지면 무이자융자 또는 저리로 잔금 시기까지 갈 수 있었고 인기가 좋은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계약서를 쓰자마자 프리미엄이 5천에서 1억까지 되는 경우가 생기니 부동산 시장에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음에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으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경기 침체까지 겪으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착공 전에 분양이 되었던 현장들이 본 PF가 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상환 못하고 사업이 좌초되는 현장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재미를 본 태영건설 등
많은 중견건설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행히 준공이 된 현장도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로 1년 이상씩 은행이자와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분양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미도 보고 투기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식산업센터 분양 광풍에 노후의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한 분들도 큰 피해를 볼 지경입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3%에서 5% 후반대까지 치솟아 금융비용이 2배 가까운 부담이 되고, 공실이 계속 지속되면서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니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더구나 대출 비율이 높아 분양가의 80% 90%가 대출이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천 가산동 도심지 인근의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일이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의 택지지구, 밀락지구, 고양, 향동지구, 구리 갈매 등 지식센터는 무피, 마피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인프라도 없고 산단 역사도 없는 근본 없는 지역이라 공실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결론은 지식산업센터는 경매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매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입지를 잘 보고 들어가셔야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공부했고,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